오늘 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본인과 이제 둘이 얘기하는 자리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음모론에 기댄 듯한 말을 했다라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공개했는데, 이거 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인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죠. 네.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저 이 말을 믿고 싶어요. 네. 정말 대통령이 그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유가족분들 생각을 안 하고 조작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특정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북한 개입설, 무슨 바닥에 누가 기름을 뿌렸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혹시 대통령께서 보시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왜곡한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으니까 그러한 생각과 말을 안 했다라고 네.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거 했다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선생님 지금 믿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크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신 걸로, 제가 장 소장님 스타일을 잘 아니까 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신다는데, 사실 전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정말 감정이 그냥 욱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좀 욱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자주 본다? 극우 유튜브든 어디든 그런 걸 봤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국가 서열 2위,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만나서 당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지금도 맡고 있죠? 네. 이런 일에 책임을 묻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라고 국회의장이 얘기하니까, 네. 아니다. 이거는 일부에서 유도되고 조작된 그런 일일 수 있다. 그러니 이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전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거든요. 네. 보고 그 유튜브에서 만약에 그런 당시 음모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이런 주장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본인이 정말 혹시 모르니까 특정 몇 명에게 시켜서 혹시 이런 얘기인데 알아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음모론적인 거를 국가의전서열 2위인 네. 국회의장한테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에도 반영이 됐잖아요. 뭐냐면 이상민 장관 사의 표명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책임을 안 물었습니다. 네. 과거에 이런 거 있으면 다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안 물었어요. 실제 국정에 그 음모론이 반영된 겁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돼. 국정이 극우 유튜버의 말도 안 되는 음모, 물론 여러 가지 음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희생자가 159명이 나온.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대해서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 움직였다, 국정이 됐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해명해야 되고, 대통령실 반박, 물론 장 소장님은 그냥 안 믿고 싶은 마음에 네. 그랬을 거라고 아마 장 소장님, 제가 장 소장님 스타일 잘 아는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국회의장이 요청해서 독대를 했는데 네.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밖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요.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냐가 없어요. 네. 사실이 정확하다면 네. 김진표 의장이 회고록에서 왜곡했다면 그 말이 아니라 이건데 김진표 의장이 왜곡했어라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없고, 그 다음 나온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은 당시 이런저런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1차로를 왜 더 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에도 수사하라고, 의혹을 밝혀라라고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의혹에 대해서 약간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그 맥락만 보면 이건 대통령실이 그런 얘기가, 그런 취지의 얘기 있었던 거는 사실임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추정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돼요. 김진표 의장 네. 얘기에 대해서. 네. 저는 여기는 당연히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이 말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사실 이거를 얘기했을 때 파장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얘기했을 정도면 본인도 이제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셨을 테니까 요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믿고 싶진 않지만 좀 대통령께서 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과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렇게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발버둥을 쳤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본인도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JTBC 보도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 암흑의 대표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불러서 골프를 같이 치자라고 하는 워딩이 담긴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임성근의 라인이 김건희 여사였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정황인데 요거는 좀 그 정황까지 가까이 갔다고 보세요? 아니면 애매하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는. 네. 그냥 퍼즐 하나가 새롭게 나온 것 같은데 만약 그 이모 씨가 내가 임성근 사단장하고 연락 다 했고 일정 다 확정시켰어. 자, 우리 같이 있는 해병대 선후배들 같이 임성근 사단장이랑 골프도 좀 치고 저녁도 한번 먹읍시다. 그랬으면 이제 이거는 빼박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블랙펄 이 씨도 그냥 초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씨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 모임은 이제 안 된 거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 씨랑 임성근 이렇게 뭐 김건희 여사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어떠한 그냥 단서는 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그 블랙펄 이모 씨 전화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미 뭐 전화기는 버렸겠죠. 저 정도면. 근데 특정한 기간에 통화 내역은 바로 영장을 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만약 임성근 사단장하고 연락을 한 내역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좀 수사가 부족하다.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네. 네. 저도 의혹의 단초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걸로 확신하거나 의심이 아주 짙어까지는 아직은 무리고 네.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취재를 열심히 해왔더라고요. 약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자 대통령이 작년 7월 31일 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이 혐의자에 들어가 있던 보고를 받고 네. 이게 이제 경로죠. 네. 그다음에 8월 2일 날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데도 그냥 박정훈 대령이 같이 넣어서 이첩을 했습니다. 그렇죠. 8월 2일 날. 그래서 이때 2차 극대노가 벌어져요. 네. 그런데 단순 경로설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단순 경로설과 그다음에 그 힘 있는 사람의 로비설, 거대 로비설, 네. 이렇게 구명설,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 경로설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단순하게 경로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뭐 그냥 이렇게. 본인이 사단장은 빼라고 했는데 네. 수사 오래 한 검사로서 지시가 안 먹혔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8월 2일 날 무수한 전화가 임기훈 국방비서관, 신범철 차관, 안보실장 네. 무수한 전화가 이런 거는 1차 단순 경로에서 2차 극대노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네. 여기 이제 유시민 작가님 등이 주장하는 단순 경로설이에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제는 구명로비설.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 경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어떻게 하면 일개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근데 죄송해요.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집권한 지 2년 지났는데 오늘 준비한 상품은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줄 보양식 고품격 삼계탕입니다.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끓여 어머니가 해주신 맛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1kg 삼계탕 2팩 13,900원 무료 배송으로 인터넷 최저가입니다. 네이버에서 푸드리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호출하는 50 대리운전은 모든 대리운전 기사님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을 통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만원 적립 등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 생산 직거래로 국내 최저가에 도전하는 해와바다의 소곱창구이는 160g을 8,900원에 판매하며 한겨레 TV 광고 특집으로 7월 13일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검색창에 해와바다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근데 죄송해요.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집권한 지 2년 지났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단순 경로설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전 처음부터 뭐 그럴 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오마이뉴스가 어제 보도했던 대로 강우구 부속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막 통화가 8월 2일 날 여러 통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물론 부속실장이 그런 보고 서류도 챙기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 민원설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JTBC가 보도한 건 이 민원설의 한 단초예요. 네. 원래는 임성근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블랙펄의 이 대표랑 연계설이었는데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 두 분은 연계가 아니지만 임성근 사단장과 친한 경호처 출신 A씨, 네. 여사랑 가깝다고 알려진 블랙펄의 이 대표, 네. 이 두 분이 친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프를 친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날짜를 몇 개 주고 이때 1박 2일로 쉽시다. 잡아봐. 사단장이랑 같이 만찬도 하고 그럴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사단장한테 일정에 대해서 언제 시간대? 라고 이걸 약속을 잡은 게 경호처 출신 A씨예요. 네. 이분이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잡았을 때 사단장에게 너 언제 시간대?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선배인데 언제 시간대? 이때 돼요. 그럼 내가 요 사람들 다 해병대 출신이고 좋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 얘기했겠죠. 네.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오시는데요? 서프라이즈야. 그럼 별로 없습니다. 굳이 이분들이 서프라이즈 할 분들도 아니에요. 다 얘기를 한다.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계돼서 서로 알 수 있는 거라는 서로 알았을 가능성. 물론 이때 이 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담돼서가 아니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골프 모임은 안 됐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옷을 벗을 위기에 처하니 근데 최상병 순직 사건 이후에 네. 친한 경호처 출신 A씨, 해병대 출신. 네. 이분이 김건 여사를 알고 있는 이 대표에게 구명을, 야, 내가 그때 골프 치러 간다 그 사단장 있잖아. 걔 지금 죽을 것 같아. 네가 좀 도와줘봐. 그때 골프는 못 쳤지만 연결될 수 그렇죠. 있다. 추후에라도. 서로는 아마 이름은 들어보든지 아니 이름 안 들었으면 존재 자체는 알았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가능성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구나. 이 연결고리가 작동됐는지는 몰라요. 네. 근데 그 가능성은 JTBC 보도에서 일단 단촌 제공했다. 네. 그러면 이건 알 수 있어요. 지금 장 소장님 말씀대로 이 블랙펄의 이 대표 전화 압수수색해서 통화 기록 쭉 보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궁금하네요, 진짜. 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되게 궁금한 지점인데. 너무 궁금해요. 뭐 상식도 뭐 지금 사실은 어긋나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알기 쉽지 않은. 저는 이건 정말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왜냐하면 자꾸 여사가 소환되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를 통해서 여사가 구명 로비에 나섰을 거야라는 게 밝히지 않으면 아마 대통령 칠순잔치에도 그때 그랬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차라리 통화 기록 공개하고 검찰은 솔직히 쉽지 않고 특검이 명확해야 칠순 때도 이 얘기 안 나옵니다. 7순이 언젠가요? 10년 뒤죠. 10년 아니구나.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구나. 60년생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의혹이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풀고 가는 게 맞다. 네. 근데 대통령이 아니에요라고 해봐야 안 믿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특검 같은 데서 규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사실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사실 밝혀진 건 크게 없었고 그다음에 일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증인 선서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관전평 짧게. 비겁했다, 뻔뻔했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뭐 증인 선서 안 한 거 왜 안 했겠어요. 나중에 처벌받기 싫은 거 아니에요. 네. 거짓말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후배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령관, 사단장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긴다. 저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게 좀 창피했습니다. 네. 부끄러웠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네. 예, 이번 청문회에서도 좀씩 나왔었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질 않고 있고 예를 들어 조태용 안보실장도 지금 보도가 됐지만 8월 2일 날 통화를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8월 말에 국회 운영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 대통령과 일단 이런 통화를 한 적도 없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막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보니까. 네, 네. 지금 와서 기억하면 8월 1일 날 우리 다 했어. 구글 캘린더 보고 내가 뭐 했지라고 해야 되지만 며칠 안 지났을 때예요. 근데 그때 다 얘기했고 김기현 사령관은 본인의 대통령이 경로했다더라라는 녹음 파일이 발견됐는데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되니까. 이분들이 지금 수사에 다 협조하지 않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또는 원희룡 전 장관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공수처 수사는 뭐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약간 미약할 수가 있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관련자들이 하나도 다 숨기기 급급한데 네.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때 5월 9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엄정하게 해야 되고 미진하면 본인이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다 얘기해서 신범철 차관은 특히 당시 전화가 회수 관련이었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수사서류 회수 관련. 그러면 다 얘기를 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사실대로 다 얘기해. 자꾸 왜 선서도 않고 그래. 그리고 무슨 안보 이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뭐 사실대로 다 얘기해.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죠. 안 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제가 이런 말하면 너무 순진한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특검 가야 돼요. 너무 순진한 얘기라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